일본 최고의 마케터라 불리는 한 남자의 비상식적 성공 스토리. 어느 날 이사를 하던 중 낡은 상자를 정리하다가 먼지가 소복이 내려앉은 오래된 노트를 한 권 발견했습니다. 처음 회사를 설립하며 설렘과 두려움을 안고 작성했던 그 시절의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저는 그 노트의 존재조차 잊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지쳐 도중에 그 노트를 던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루지 못한 꿈의 잔해 같았던 거죠. 그런데 그날 무심코 그 노트를 펼친 순간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습니다. 너무 놀라 의자에서 그대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 노트 속에는 제가 한때 허황되다고 치부되던 목표들이 놀랄 만큼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와 그림까지 담긴 야심 가득한 인생 계획서였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엔 너무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던 무모할 정도의 목표들이 지금 제 삶에서 모두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립 2년 만에 샐러리맨 시절의 연봉 10배를 달성하고 땅을 사서 직접 설계한 사업과 주택을 지었으며 일본 최고의 다이렉트 마케터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땐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걸 해내겠어? 스스로도 민망해서 코웃음 치며 덮어버렸던 노트였습니다. 분수를 모른다고 혼날까 두려웠고 꿈을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토록 비현실적이라고 믿었던 미래가 어느새 현실이 되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허황된 공상이라 치부했던 꿈들이 이제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제 일상에 녹아들어 있던 겁니다. 처음 독립을 결심했을 당시 아버지께서 진지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생각이냐? 저는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직원 한 명으로 운영되는 연매출 20억짜리 규모의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아버지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너는 MBA까지 따놓고도 사업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 어린애 같은 꿈이라고.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호되게 꾸중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턴트였던 친구에게도 말해본 적이 있습니다. 기업 고객만 3,000곳 정도를 확보하고 싶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친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무리 그래도 너무 무리인 것 같아.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그들의 반응은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상식의 선을 넘어선 감히 입 밖에 꺼내기조차 민망한 수준의 말 그대로 비상식적인 꿈이었으니까요. 누가 들어도 현실성 없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 말했던 비현실적인 목표들이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현실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특별한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누가 갑자기 찾아와 도와준 것도 아니었고 운명적인 반전이 일어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정말 조용히 아주 느리지만 성실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끈질기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던 거지? 그 질문의 답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무시해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말하지 않지만 실제로 하고 있던 습관, 그건 바로 목표를 종이에 적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목표를 적으세요. 반드시 적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진짜 말도 안 돼요. 그게 성공의 핵심이라면 이 세상에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역시 처음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성공에는 더 복잡한 공식이 필요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책을 읽고 강연을 들어도 뭐 그럴싸한 얘기네. 하지만 현실은 다르잖아. 라는 마음으로 넘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제가 만난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강연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면 꼭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요. 몇 년 전에 적어둔 목표가 있었는데 잊고 지냈다가 최근에 우연히 봤더니 그게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저는요, 20년 전부터 가죽 수첩에 꾸준히 목표를 적어왔는데요. 놀랍게도 거의 다 달성됐습니다. 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같은 비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건 거창한 전략도 아니고 비밀스러운 기술도 아닙니다.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왜냐면 너무 단순하니까요. 믿지 않을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적지 않은 꿈은 세상도 기억해주지 않는다. 일본의 전설적인 야구선수 스즈키 이치로, 그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쓴 일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인류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 주니치 드래곤즈나 세이브 라이온즈에 입단하고 싶다. 계약금은 10억엔 이상을 받을 것이다. 그는 1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돌해 보였던 꿈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는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가 적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꿈은 공허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도록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꿈이 그의 인생을 끌고 갔습니다. 그가 적은 방향대로 그의 인생이 흘러간 겁니다.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꿈을 적느냐, 그냥 흘려보내느냐. 이 사소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삶의 궤도를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심지어 현실감이 전혀 없어 보여도 괜찮습니다. 부끄럽더라도 적어보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어차피 그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종이에 적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뇌는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뇌는 목표가 명확한 사람들을 위해 움직입니다. 적어놓은 꿈은 여러분의 신경계에 박히고 생각과 선택, 행동의 방향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루에도 수천, 수만 개의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중 단 하나라도 적는 순간 그 생각은 꿈이 되고 계획이 되고 그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 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꿈은 말하는 순간 날아가지만 적는 순간부터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종이 한 장과 펜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일 수 있는 첫 페이지를 적어보세요.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단지 적는 것에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적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적느냐에 있습니다. 제대로 적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표에는 분명한 두 갈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여러분을 자동 항해 모드로 이끄는 좋은 목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을 좌절의 늪으로 끌고 가는 나쁜 목표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나쁜 목표를 세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익숙하고 그럴듯한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에서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이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라고 믿고 있는 것조차 어쩌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그저 멋있어 보이니까, 남들이 부러워해주니까, 그래야 인정받을 것 같으니까 원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아니라 시선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 조금만 장애물이 생겨도 금세 지치고 흔들리고 결국 방향을 잃고 맙니다. 그렇다면 원하는 목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답은 반대편에 있습니다. 싫다는 감정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를 또렷이 말해주는 감정이기 때문에 이 감정에 솔직해질 때 진심으로 원하는 방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전에 하기 싫은 일을 찾고 그걸 먼저 적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당장 지워버리고 싶은 것들,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일들,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적은 것들이 현실적인지 가능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단계이니까요. 이후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 사회적 기준, 부모의 바람, 친구의 시선처럼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진짜 모습을 가려왔던 가짜 목표들을 걷어내고 나면 비로소 여러분의 내면이 말합니다. 나는 사실 이런 삶을 원했어. 반대로 이 과정을 생략하면 비극이 시작됩니다. 겉보기에 멋있어 보이고 그럴듯한 하고 싶은 일을 목표로 정하지만 그 속엔 진짜 하기 싫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해봅시다. 처음엔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거래하고 싶지 않은 고객들과 억지로 만나야 하고
업무에 치여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결국 가족의 행복을 위해 시작한 일이 가족을 서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이 맞나?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 관계, 건강, 나 자신. 그래서 늦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말하기 전에 하기 싫은 일을 먼저 명확하게 적어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출발점이 됩니다. 먼저 하기 싫은 일을 적는다. 그 다음 하고 싶은 일을 적는다. 하기 싫은 일을 먼저 정리하고 제거하면 하고 싶은 일은 자연스럽게 중심을 잡기 시작합니다.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가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쏟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억지로 버티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면 좋아하는 일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네, 진짜 목표는 말이 아니라 결핍에서 태어납니다. 이건 절대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절실한 부정이 결국엔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라는 선명한 긍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다시 물어보세요. 지금 내 노트에 적혀 있는 그것, 진짜 내 인생이 맞는가?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우고 다시 적고 또 다듬어 보세요. 그 작업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설계도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이 성공의 공식을 따라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책도 열심히 읽고 강의도 빠짐없이 듣고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그대로 따라하는데도 늘 그 자리에서 맴돌기만 할까요? 저 역시 처음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열정도 있고 성실함도 갖췄고 목표도 구체적으로 정했으며 그 목표를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훈련까지 마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을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달라질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생각했는데도 현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흘러갈 뿐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었고 아무리 노력해도 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벽에 자꾸만 가로막히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직 노력을 덜 한 게 아닐까? 조금만 더 끈기 있게 버티면 뭐라도 달라지지 않을까? 내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의지력도 실행력도 아니었습니다. 10년 된 컴퓨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빠르고 스마트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한다고 해도 그 컴퓨터는 버벅거리거나 아예 먹통이 될 뿐입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기계 자체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멋진 목표를 세우고 탁월한 성공 이론을 머릿속에 입력해도 그걸 받아들이고 실행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기본 설정, 즉 셀프 이미지가 오래된 상태로 멈춰 있다면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바꾸려는 게 행동이라면 먼저 바뀌어야 할 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스스로 누구라고 믿느냐에 따라 작동합니다.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뇌는 그 평범함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과 변화의 신호를 무시해버립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나 업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고 가정해봅시다. 주변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역시 실력자시네요. 그 순간 여러분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살짝 숙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왜일까요? 왜 그렇게까지 자신의 성과를 깎아내리고 자신을 작게 만드는 말을 반복할까요? 그건 여러분 안에 오래된 자기 이미지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없어. 이런 잘못된 믿음이 무의식에 강하게 박혀 있다면 아무리 현실에서 성과를 낸다고 해도 그걸 나다운 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이 그 낡은 셀프 이미지를 넘어서려는 순간 곧장 불안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불안은 성장이 아닌 정체성의 충돌에서 시작됩니다. 성과는 지금의 내가 만드는 결과인데 마음속에 나는 여전히
예전의 나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익숙한 자리로 돌아갑니다. 칭찬보다 익숙한 자기 비하를 선택하고 기회보다 안전한 현실을 붙잡고 성장보다 원래의 나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편하고 더 익숙하고 무엇보다 두렵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단순히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보다 먼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질문,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흐릿한 상황에서 아무리 멋지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봐야 그건 여러분 인생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기계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그 삶에 어울리는 사람처럼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스스로에게 원하는 이름을 부여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누군가가 붙여주는 직함 말고 세상이 인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타이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의 정체성. 그 이름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여러분의 말투와 선택을 바꾸고 결국엔 여러분 인생의 방향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가능성을 잠그는 강력한 잠금 장치가 됩니다. 그 문장을 입 밖에 내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의 세계에 경계선을 긋고 그 너머로 나아갈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게 되는 거죠. 그 한계를 넘어가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성격도 능력도 기술도 아닙니다. 바로 이름입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다가 아니라 나는 업계를 이끄는 전략가다. 나는 작가 지망생이다가 아니라 나는 사람의 인생을 뒤흔드는 글을 쓰는 작가다. 나는 사업 초보다가 아니라 나는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창업가다. 이렇게 스스로를 새롭게 정의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생각, 말투, 행동, 선택, 심지어 일상 속 작은 결정들까지도 그 이름에 어울리는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정체성이 바뀌면 삶의 궤도도 바뀝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누구라고 믿는 방향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경영 컨설턴트로 창업을 했습니다. 저 예산으로 우량 고객을 확보하는 법, 90일 만에 회사를 고수익 기업으로 바꾸는 법 같은 책을 쓰며 실전 중심의 컨설팅을 시작했습니다. 보고서를 만들어주거나 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고객과 직접 만나고 전화 응대 문장을 손보는 등 바로 성과가 나오는 현장형 조언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고객도 만족했고 성과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제 고객들은 항상 절박했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가장 먼저 들리는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살려주세요. 60일 뒤면 자금이 바닥납니다. 대부분이 막다른 길에 몰린 사람들이었고 어떤 이들은 이미 절벽 끝에 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절박함이 고스란히 제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게다가 고객 대부분은 저보다 경력이 훨씬 많은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를 향해 말하곤 했습니다. 선생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그때마다 제 안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조용히 그러나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방법을 드릴 순 있지만 망하기 직전인 회사를 제가 책임질 순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 한쪽에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면 누구보다 먼저 강사실로 도망쳤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저를 찾기 전에 조용히 대기실로 몸을 숨겼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고통스러워졌고 말을 건네는 시선조차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도망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지?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은 일의 방식 때문도 고객의 태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정체성, 즉 셀프 이미지의 불일치였습니다. 겉으로는 가르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건 내 역할이 아니야 라는 반발심이 꿈틀거리고 있던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도, 사람도, 나 자신도 모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전환을 결심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스스로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 이름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실천 마케터라는 직함을 사용했습니다. 결과 중심, 전략 중심, 실적 중심, 실행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였죠. 그 직함에 스스로를 맞추기 위해 저는 감정을 배제하고 사람과의 깊은 소통을 피했습니다. 가르치는 건 내 일이 아니야. 나는 컨설턴트지 강사는 아니야. 나는 안내자일 뿐이지 누군가를 끌어가는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질문 공세를 감당해야 하는 멘토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내면은 갈수록 더 크게 소모되고 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정체성을 품은 채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미지와 어긋나는 행동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계속되는 내적 충돌은 결국 탈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셀프 이미지를 교체하는 작업, 즉 내면의 설정부터 바꾸기로 했던 겁니다. 나는 가르치는 게 두렵지 않다. 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다. 이 새로운 믿음을 구체적인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에게 새로운 직함을 부여했습니다. 바로 슈퍼 에너자이징 티처, 슈퍼, 평범함을 넘는 존재, 에너자이징, 에너지를 주는 사람, 티처, 회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역할. 이 직함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언이자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 혼잣말처럼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슈퍼 에너자이징 티처다. 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불어넣는 존재다. 놀랍게도 이 말을 믿고 반복하기 시작하자 정말로 현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긴장했던 순간들, 도망치고 싶었던 질문 시간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갔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점심시간에도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게 즐거웠습니다. 강의가 끝나도 지친 얼굴 하나 없이 질문을 받고 또 받고 회식 자리에도 3시간씩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체력이 좋으세요?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강인한 체력을 타고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힘이 끊임없이 솟아났습니다. 지치긴 했지만 예전처럼 짜증이나 탈진이 아니라 보람과 충전된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몸도, 마음도, 에너지의 방향도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은 진짜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필요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나를 설계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막힘없이 글을 써내려가는 슈퍼 다작가, 가정에 따뜻함을 주는 사랑 넘치는 아버지. 이 직함들은 어디에 보여주는 것도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이름이었습니다. 내 안에서 나를 새롭게 각인시키는 내면의 암호였던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한순간에 슈퍼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이름을 스스로 붙이는 순간 여러분은 그 사람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신에게 어떤 이름을 붙이시겠습니까?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하다 보면 돈은 나중에 따라온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도 아름답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늘 돈에 쫓기며 살아갑니다. 설레는 일을 하다 보면 성공한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만 믿고 직장을 그만두고 꿈을 쫓는 사람들 중 진짜 성공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돈이 좋다고 말하면 왠지 죄책감이 듭니다. 돈을 밝히면 천박해 보인다는 시선, 심지어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돈 자체를 사랑합니다.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부정하면 돈도 여러분을 피해갑니다. 여러분이 돈에 죄의식을 느끼면 돈도 여러분 곁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제가 고객사의 집 계약 조인식에 참석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의 장면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전기공, 수도공, 인테리어 기술자들까지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이 회사의 매출을 3배 올려준 건 이 사람들의 일거리도 3배 늘어났다는 뜻이구나.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돈을 번다는 건 누군가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돈은 놀랍게도 감정이 있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돈은 혼자 있는 걸 싫어해서 돈이 있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찔끔찔끔 흐르다가 흐름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제가 MBA를 마치고 취업했을 당시 저는 연봉이 7천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나는 이 회사에서 정리해고 1순위겠지? 그리고 정말 3개월 만에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그때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내가 마음속으로 이미 허락한 것들로 이루어진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연봉을 1억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금액을 종이에 적어 양복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얼마 후 한 외국계 회사 면접에서 면접관이 희망 연봉이 얼마인가요? 라고 묻자 저는 숨도 안 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억입니다. 며칠 뒤 그 회사는 정확히 1억을 제시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법니다. 현실은 생각을 반영할 뿐이죠. 네, 돈은 죄가 아닙니다. 돈을 좋아한다고 해서 비난받을 이유도 없고 돈을 벌고 싶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돈은 전부가 아니다. 이 말은 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돈은 삶의 자유를 넓혀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할 때 비로소 여러분 곁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돈을 부정하지 마세요. 돈을 원한다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그때부터 돈은 당신의 편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은 부자들의 서재에서 다룬 30권의 책 중 3번째 책 간다 마사노리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을 저자의 목소리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조금은 비상식적으로, 조금은 과감하게 여러분만의 성공 공식을 멋지게 써내려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한 걸음 더 성장시켜줄 책과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